자, 구문 레벨 1 시작합니다. 아니, 구문 레벨 1이 아니죠. 구문 레벨 3 1형식 처음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1형식은요, 간단하죠. S는 V다, 전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명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전명만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얘네들은 합쳐서 부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사인 종류가 나와 있고, S는과 V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부사로 되어 있는 문장.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일 간단한 문장, 즉 일형식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를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동사인 애들이 비동사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다고 했고, have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보이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는 일반 동사를 찾아 주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사 앞자리에는 이렇게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명사겠죠.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명사, 당연히 명사 구도 되겠고 명사절도 될 거다. 그러면 이 주어보다 더 앞자리는 당연히 부사 자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로만 문장이 끝났으니까 문장이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뒤에는 부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부사 종류에 해당하는 한 단어짜리 ly 종류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사 구도 나올 수 있겠고, 부사 구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명이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라든지 ing pp 따위의 분사 구문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동사 앞자리에 주어가 존재하지 않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당연히 얘는 누구겠어? 부사겠죠.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요.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도치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동사의 종류는 다 있다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누가 뭐 하겠어요? 어디서 누가 뭐 합니다? 뭘 합니까? 있다,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동사 패턴을 살펴보시고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1번 There is no sign of the rain ceas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사를 찾습니다. is라는 동사를 찾아보시고, 동사 앞자리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there는 주어가 아니죠. 그러면 문장에서 처음 나오는 주어, 즉 명사는 sign이 되겠구나. 얘는 신호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신호, 조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no sign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앞자리에 있는 얘는 뭔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무 뜻도 없는 대어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애죠. 우리는 이런 애를 유도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대열 비구문에서는 얘를 우리는 형식 주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no sign이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볼게요. 이 주어 자리에 이 주어 앞에 no라는 애가 나오게 되면 요 no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not과 any로 쪼개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any 명사가 되니까 어떤 뭐뭐도, 아무 뭐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요 not이라는 애는 이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누구랑 결합한다? 동사랑 결합한다. 그러면 요 not 앞에 동사가 있었을 것 같으면 동사 더하기 not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뒤에 동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그래서 요 not은 앞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뒤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도 또 아무 명사도 뭐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정주어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부정주어의 해석은 어떤 뭐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신호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신호가 없는데 라고 살펴보니까 of the rain ceasing.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명이니까 전, 명. 그런데 뒤에 있는 ing는 넌 누굽니까?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필기판으로 돌아가셔서 요 전치사가 나오고 이 명사가 나왔는데 다시 뒤에 ing나 ing가 나오는 패턴. 그러면 이 ing 안에는 다시 동사가 들어 있었죠. 그러면 뒤에는 명사가 다시 따라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필요한데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냥 전명으로 끝나게 되면 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 뒷자리에 ing가 당연히 명사 자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요 ing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치사 뒷자리에 ing는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명사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요 명사를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누가 뭐를 어쩌고 하는 것. 요렇게로 해석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사인이라는 애가 나왔고 그 다음에 of the rain ceas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cease라는 동사는 그치다, 멈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비가 그치는 것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신호, 조짐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요 of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할 것이냐. 비가 그치는 것의 신호. 이게 말이 잘 되냐고. 자, 우리는 뭐를 잘 모르냐면 이 of를 무조건 의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의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는 명사, of 명사 이런 패턴일 때 의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of를 뭐뭐인,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도 있죠. 얘는 동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명사 of, ing 이런 패턴일 때 동격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f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뭐 중에서라고 할 때는 one of 이런 패턴이 되거나 아니면 of가 문장의 맨 앞자리 문두에 있거나 그 다음에 of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동사 뒷자리에 붙어 나오는 of는 무조건 뭐뭐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거 말고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out of랑 뜻이 똑같은 경우가 되네요. 주로 재료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많은 of들을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자연스러운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되는데 비가 그치는 것의 신호는 좀 어색하죠. 그러면 비가 그치는 것이라는 신호. 그러면 신호의 내용이 바로 비가 그치는 것, 즉 명사 of, 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뭐뭐라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또 딱딱하게 비가 그치는 것이라는 신호라고 하려면 좀 어색해지죠. 그래서 비가 그치는 신호 또 비가 그칠 조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of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된다. 1, 2, 3, 4, 5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고 전치사 뒷자리에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는 패턴. 아,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바로 ing구나. 앞에 있는 명사는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구나. 요 패턴도 반드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패턴들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비가 아이고 쏘리 그래서 얘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칠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고 요 전치사 오분은 동격을 나타냅니다. 비가 그칠 조짐이 어떤 조짐도 없다. 이렇게로 해석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 되겠죠. 1번 문장부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Olympic Games are for amateur athletes, not for paid professional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항상 제일 처음에 해석을 하실 때에는 동사부터 찾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동사는 무조건 동사인 애가 비동사가 있다라고 했었죠. 비동사를 찾아보시면 주어는 올림픽 게임즈, 올림픽 경기들은 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동사라는 애는 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다일 때는 그냥 혼자서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보어가 필요해지는데 있다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얘가 부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명은 부사가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for amateur athletes. 자, 그래서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이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다음에 요 콤마 찍고 not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로 해석을 합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not A but B 패턴이었는데 요거를 바꿔서 쓰면 B, not A. 자, 그래서 paid professionals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해서 올림픽 경기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해석을 하라라고 시켜놨더니 자, paid professionals를 해석을 하라고 말하면 이 paid를 뭐라고 해석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헤매는 친구들이 많죠. professional은 프로 선수를 말합니다. 프로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프로 선수, 직업 운동 선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paid는 우리가 아는 사전상의 뜻은 지불하다입니다. 그러면 야는 PP니까 당연히 pay 되어지니 무슨 말이야? 지불되어지는 프로야구 선수? 뭔 소리야?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pay라는 동사를 지불하다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고쳐보시면 지불하다, 뭘? 돈을. 그래서 돈 주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돈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얘는 돈 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돈 받는 프로 선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서 올림픽 경기는 존재한다. 아, 그래서 2번 문장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paid라는 거, 그 다음에 콤마 찍고 not, 그 다음에 be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경우들 같이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동사를 먼저 찾을게요. lived라는 동사를 찾고 앞에 주어가 없어요. once는 옛날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이 부사들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얼마나, 그 다음에 왜, 여기에 해석을 해서 요렇게 걸리는 애들은 싹 다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언제 옛날에 살았어요. 주어가 없네요. 앞에 없으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문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문장이 끝났으니까 부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명사 뒷자리니까 형용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사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형용사로 판단을 할까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 네임드부터 로빈 후드까지가 만약에 부사라면 우리는 부사는 누구를 수식합니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빈 후드라고 이름 붙여져서 살았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이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합니까?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로빈 후드라고 이름 붙여진 남자 이렇게 해서 할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만 좀이라도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살펴보면 네임드 로빈 후드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죠. 로빈 후드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 뒷자리, 형용사 자리, 문장이 끝난 자리, 부사 자리. 그래서 이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를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어지는 숙제예요. 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해석을 좀 습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자, here comes the parking control officer. 자, 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come 주겠죠. 온다겠죠. 그러면 here이 주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어디? 여기. 여기, 여기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말은 절대로 부사가 될 수, 아니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parking control officer, 주차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니까 주차관리원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차관리원이 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 there be 그 다음에 here be, there 자동사, here 자동사는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there는 해석을 하지 않고 here는 해석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 here도 마찬가지로 해석 안 해주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옆에 보시면 뭐 result in, result fro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긴 형태로만 보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일형식의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동사 전치사가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필요하겠죠. 요렇게를 버려서 자동사 따로 전명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한 개의 타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오를로 바뀌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result in과 result from을 그냥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생기다. 그러면 뭐뭐로부터 생기다니까 이거를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동사고 from 명사는 그냥 전명으로 버리면 되는 애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result in은 자동사이고 전치사이기는 한데 뒤에 있는 명사가 있으면 뭐뭐를 일으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일으키다, 뭐뭐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동사 전치사가 합쳐져서 갑자기 타동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자동사 전치사가 타동사가 되는 경우는 수동태가 가능하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동사 혼자고 전명은 따로 놀아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자동사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얘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result in은 이거는 수동태가 가능해진다라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그러면 어떨 때는 자동사 전치사를 한 단어로 보고 어떨 때는 자동사 따로 전치사 따로로 봅니까? 규칙은 간단합니다.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동사구가 되어서 구동사가 되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타동사구가 되는 것이고 사전에 안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로 쓰더라도 얘는 자동사 전치사의 조합일 뿐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유의 패턴에 해당하는 5번, 6번 문장을 살펴볼 건데요. 문장 살펴보시면 His honesty and diligence result in his great success. result in.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해석을 하라라고 시켜놓으면 그의 정직과 이거는 뭐 성실, 부지런함, 성실함은 그의 뭐 great success니까 뭐 대성공이라고 합시다. 대성공 안의 결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웃기죠. 사전에 있는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는 뭐뭐로 이어지다. 또 다르게 두 번째 뭐뭐를 일으키다. 어차피 같은 뜻입니다. 뭐뭐로 이어지다 라고 하려고 하면 이거는 자동사 전치사고 뭐뭐를이니까 이거는 합쳐서 타동사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래놓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다 했다고 판단을 하면 정말 웃깁니다. 뭐가 웃긴데요? 자, 물어볼까요? 그의라고 했는데 넌 누굽니까? 그 다음에 그의 정직과 성실이 그의 대성공을 일으켰다가 아니고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직하고 성실해가지고 성공한다? 성공할 거다? 성공했다? 성공했다가 더 낫지 않냐? 그런데 그의 너는 누구냐고? 그래,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이거는 뭐 위나 뭐 유나 뭐 대이나 뭐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개나 소나 누구나를 말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정직하고 성실하면 성공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얘는 써져 있다고 무조건 해석을 하는 애가 아니고 얘는 해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말아요. 정직과 성실은 대성공으로 이어진다. 또는 정직과 성실은 대성공을 일으킨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지 되는 것은 뭐를 말한다? 일반인에 해당하는 주어는 해석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지 되겠고요. 다음에 6번 tooth decay는 이가 썩는 거니까 그냥 충치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치는 can result를 합쳐서 동사, 그러면 from은 일으킬 수 있다가 아니죠. 생길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너의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누굽니까? 당연히 얘도 해석을 하지 않는 뭐 일반인을 나타내겠죠. 이의 잘못된 관리, 부실한 관리, 뭐 관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지 같은 관리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와 그냥 전치사의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그래서 5번 문장은 일형식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삼형식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번은 이건 그냥 일형식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5번, 6번 문장에서도 생각보다 우리가 볼 게 많습니다. 5번 문장도 좀 조심해서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에 7번은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헷갈리는 표현인데요. lie라는 자동사가 존재하고 lay라는 타동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lie는 거짓말하다는 이렇게 뭐 3단 변화를 하지 않죠. lie, lied, lied 이렇게 되죠. lie, lay, lay는
놓여 있다, 누워 있다, 어쨌든 있다 종류에 해당하는 패턴들이고, 레이는 이건 풋이랑 똑같습니다. 놓다, 두다에 해당하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걸로 결정을 내릴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는 뒤에 뭐를이 나와야 되고, 요 레이는 뒤에 뭐를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예고 두 개를 판단하는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끝에 s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 살펴보시면 A great challenge, 위대한 도전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저 앞에 어디 있습니다. 또 언제 있습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뭐 앞은 미래가 아닙니까? 이것도 앞이고 이것도 미래는 당연히 앞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말을 두 개나 적어놨습니까? 아, 강조하려고 적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미래의 앞에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앞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자, 똑같은 개념을 두 번 적어놓은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ahead부터 future까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개념을 두 번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래서 그냥 앞에 이 정도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위대한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조금 내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뭘 주의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뜻과 전혀 다른 희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8번에 나온 count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세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세다가 갑자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뜻이 하다라는 뜻이죠. 뭐를. 그런데 이게 어떤 문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matter는 이게 문제, 물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문제가 되다. 그 다음에 pa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pay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지불하다, 이렇게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지불하다, 뭐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익이 되다 또는 뭐 도움이 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뭐 work라는 애가 나오죠. work가 일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작동하다. 그 다음에 또 뭐 last라는 단어가 지속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뜻이 아니고 이상한 뜻으로 막 바뀌는 동사들.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꼭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되는 애가 count라든지 pay라든지 work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장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every penny counts for the char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penny, penny는 동전. 그러면 모든 동전은 count,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자선단체. 지금 우리가 구분 레벨 3를 하고 있죠. 자, 모든 동전은 자선단체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해석 다 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린지 알아를 먹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모든 동전은 중요하다. 누구한테? 자선단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동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전은 큰 돈, 작은 돈,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 중요하면 그럼 큰 돈은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큰 돈이 좋아요, 작은 돈이 좋아요? 당연히 큰 돈이 더 좋죠. 작은 돈은 좋아요에 비하면 나빠요에 해당하죠. 중요하다는 당연히 좋아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문장 안에 나빠요와 좋아요가 같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요거를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요만큼을 끊어가지고 앞에 있는 애를 뭐일지라도 뭐조차도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렇게 해석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양보 구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바꿔서 써보시면 뭐라고 한번 써볼까요? Every penny counts for the charity. 자, 그래서 모든 동전은 자선단체에게 중요하다 하고 요거를 뭘로 써볼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똑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누구한테? 자선단체한테는 소중하다. 자, 어느 게 고등학교 해석처럼 보입니까? 모든 동전은 중요하다 자선단체에게. 이게 나아요? 아니면 아무리 작은 돈이더라도 자선단체한테는 소중하다. 이렇게로 해석을 할까요? 자,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었어요. 읽었어. 그 다음에 해. 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숨은 속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독해란 써져 있는 글자 그대로를 읽고 우리말로 바꿔놨는 게 그게 독해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구문 독해입니다. 그래서 해석 연습이 아니고 구문 독해 연습이야. 읽었으면 글자를 써졌는 대로 읽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숨은 속뜻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걸 파악하는 게 구문 독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 개의 문장 안에 좋아요와 나빠요가 같이 들어있게 되면 어떤 개념이 생겨난다? 양보의 개념이 생겨난다. 그래서 주어를 일지라도 조차도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시켜놓으면 별 희한한 해석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Every penny는 나빠요에 해당하는 개념, counts는 좋아요에 해당하는 개념. 그래서 every penny조차도 누구한테는 자선단체들에게는 뭐하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더라. 됐죠? 그래서 8번 문제는 오늘 했던 애들 중에서 제일 난해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애죠. 자, 다음에 9번 보시면 The little bed, 그 작은 침대는 will do, 조동사랑 동사 원형은 합쳐서 한 개의 동사 취급을 합니다. 누구한테? 아기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for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기에게, 그 작은 침대는 아기에게 충분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개념이죠. 작은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빠요. 충분한 거는 좋은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 볼까요? 이 작은 침대만으로도 아기한테는 충분할 거야. 이 정도의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10번 넘어가 봅니다. It doesn't matter to me. 그것은 doesn't matter. doesn't부터 matter까지가 합쳐서 동사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럼 그것이 뭔데요? 넌 누굽니까? 주어 자리에 어디서 건방지게 it 따위가. 그러면 진짜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if가 뭐로 해석할까요? 이거는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고 you are single or married. 얘를 뭐인지 아니면 뭐인지, 너가 싱글인지 아니면 married인지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로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11번 I have no belief. 나는 have 가지고 있어요. no belief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not 더하기 뭐로 바꾼다? any로 바꾼다. 나는 어떤 믿음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명사 뒷자리에 대시 나왔네요. 자, 친절히 항상 지불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되죠? 친절히 항상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have no belief에서 have belief를 그냥 믿다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써보시면 I don't believe. 자, 나는 친절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12번 The new machine, 그 새 기계가 will not work. 그래서 will not work, 일하지 않을 것이다. 새 기계가 일하지 않는다니. 그러면 새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새 기계가 왜 작동을 안 해? 새 기계인데. 새 기계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새 기계인데 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새 기계는 좋아요에 해당하는 개념. 일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건 나쁜 개념. 그러면 끊고 조차 그 새 기계조차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로 해석해 주는 게 아주 정상적인 고등학생 해석이다. 좀 깊이 있는 해석을 하자.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형식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좀 힘듭니다.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자, 다음 문장 내려서 좀 볼게요. 자,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일형식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는 am to blame 동사, 나는 입니다. 욕하는 것, 내가 to 부정사라고? 그래서 비동사까지를 동사라고 하면 내가 to 부정사입니다가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떤 동사랑 뒤에 to 부정사가 결합해 있을 때에는 합쳐가지고 야가 진짜 동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좋겠죠. 나는 그러면 동사랑 to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야를 조동사인 것처럼, 야를 마치 동사 원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For the mistake, 그 실수를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실수 때문에. 나는 욕할 겁니다. 이때 blame은 욕하다도 되지만 욕먹다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실수에 대해서 욕먹어야 합니다. 욕먹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B2를 우리는 B2 용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B2를 will 아니면 must로 생각을 바꿔주셔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죠.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임이라는 동사가 이게 비난하나도 되고 비난하다도 되지만 이게 비난받다도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개념으로 쓴 건지 적당한 내용을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14번 His new novel, 그의 새 소설이 잘 판다? 소설이 남을 팔아먹을까요? 이상하죠? 이 sell이라는 동사는 팔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팔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새 소설이 잘 팔립니다. 날개도 친 듯이 팔립니다. 뭐 이런 의미네요. 자, 15번 나는 보내었습니다. My father, 나의 아빠랑 나는 서로 다르죠. 두 개가 다르면 목적어입니다. 아빠하고 티셔츠도 서로 다르죠. 또 목적어네요. 그래서 나의 아빠에게 어떤 티셔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read는 웃깁니다. read는 야는 자동사가 아니에요. 타동사로 뭐뭐를 읽다. 근데 읽히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read는 뭐뭐라고 쓰여 있다. 이걸 자동사로 쓰게 되면 뭐뭐라고 읽히다. 이렇게 되는데 뭐뭐라고 읽히려고 하면은 S는 V다 C가 나와야 됩니다. 야하고 야하고가 같은 애가 되어야 하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S는 V다 뒤에 뭐뭐라고 쓰여 있다 뒤에는 오를이 나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등에 이거는 버리고요. 더 백에서 뒷면 등에 지올로지스트라고 읽히는 티셔츠입니까? 그러면 티셔츠랑 지올로지스트가 서로 같은 겁니까? 아니죠. 티셔츠에 글자가 써져 있는 거죠. 그럼 글자랑 티셔츠는 서로 다른 거니까 요거는 이게 오를입니다. 또는 오라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때 read는 쓰여져 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티셔츠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요 that은 티셔츠랑 완전히 같은 애입니다. 그러면 reads가 아니고 read 이거는 그냥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read가 아니고 read가 맞겠네요. 나는 아빠한테 티셔츠를 보냈습니다. 등판에 지올로지스트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 일형식 문장은 어떤 것이다. S는과 V다 다음에 부사가 나옵니다. 꾸며주는 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앞자리에 주어가 있어야 되고 가끔씩은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동사가 전치사와 명사를 같이 데리고는 댕기는데 자동사 따로 전명 따로인 경우도 있고 자동사 전치사가 합쳐져서 한 개의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생긴 게 비슷해 가지고 자동사랑 타동사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뜻이랑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이상한 동사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일형식 동사들 중에서는 원래는 삼형식인데 뜬금없이 일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